남성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할 내용은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견과류 중 무려 10가지가 전립선을 조용히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견과류들을 오랫동안 건강식으로 알고 섭취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음식들이 밤중 빈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압박감, 수면 방해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36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국내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디그너파이트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견과류가 심장, 뇌 건강에 좋고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견과류는 전립선을 자극하고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견과류 10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외하면 전립선의 긴장이 완화되고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며 전반적인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가지를 모두 설명드릴 것이며 마지막 견과류는 여러분이 가장 예상치 못한 종류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전립선 건강의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댓글에 한번 개선하거나 다른 주제를 원하신다면 공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콘텐츠 품질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기다려온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익숙한 식품입니다. 가정에서도 자주 접하는 인기 있는 간식이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가장 해로운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콩입니다. 1. 땅콩 가장 흔하고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땅콩은 어릴 적 소풍 도시락에 땅콩버터 샌드위치, 야구장에서 파는 구운 땅콩, 명절마다 먹는 볶음 땅콩 등 오랫동안 편안함과 추억을 상징해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땅콩이 전립선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야 할 식품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메가-3과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해지면 염증이 쉽게 증가합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이 균형이 특히 깨지기 쉬운데 땅콩은 그 불균형을 더 악화시킵니다.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즉, 한 줌의 땅콩이 전립선 속의 불꽃을 키우는 셈입니다. 둘째, 땅콩은 아플라톡신 오염에 민감합니다.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느껴지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DNA 손상, 산화 스트레스 증가, 암 위험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처럼 민감한 기관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셋째, 땅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땅콩을 통해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까지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더 흐트러져 전립선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땅콩을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지 않나요? 예전만큼 배뇨 흐름에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전립선이 조용히 커지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전립선 문제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불편함을 경험할 때쯤이면 꽤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 여러 견과류 중에서도 오늘 바로 끊기를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음식은 땅콩입니다. 땅콩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이 편안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들도 매우 흔하게 섭취되고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캐슈넛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캐슈넛. 많은 분들이 캐슈넛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하며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 부담 없는 간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환자분들이 캐슈넛은 건강한 견과류라고 믿고 꾸준히 드시곤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특히 60세 이후라면 다음 내용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캐슈넛은 생각보다 높은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은 쉽게 만성 염증 상태로 변합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고 골반 부위에도 영향을 주어 전립선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스펀지에 비유해 보세요. 염증이 생기면 스펀지가 부은 것처럼 전립선이 커지고 요도를 누르면서 소변줄기 약화, 소변 시작 지연, 빈뇨 등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부종도 이런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캐슈넛은 옥살산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옥살산은 일부 남성에게 신장 결석을 유발하거나 요로를 자극할 수 있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에게는 불편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밤마다 반복되는 잠 부족과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캐슈넛을 자주 간식으로 드시는 남성들은 허리 주변 지방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캐슈넛은 칼로리가 높아 과식하기 쉽습니다. 이 뱃살은 단순히 체형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스트로겐 생성 증가와 관련됩니다. 복부 지방이 많아질수록 에스트로겐 활동이 늘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흔들어 전립선에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캐슈넛은 이런 문제들을 천천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캐슈넛 몇 알 먹었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캐슈넛을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캐슈넛 대신 아몬드나 호두로 바꾸라고 조언해왔고 몇 주 지나면 부기 감소, 에너지 증가, 야간 화장실 횟수 감소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콩 때문에 놀라셨다면 캐슈넛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견과류는 특히 디저트와 함께 자주 즐겨 먹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피칸을 살펴보겠습니다. 3. 피칸은 보기에도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칸 파이나 구운 피칸처럼 달콤한 음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라면 피칸이 밤에 반복적으로 깨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높은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메가-3보다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은 전립선에 영향을 주어 조용히 부어오르고 방광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야간 배뇨가 늘고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피칸은 달콤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작은 한 줌만 먹어도 예상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이런 고칼로리 견과류를 습관적으로 먹으면서도 체중 증가 이유를 잘 모르십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조직입니다.
복부지방이 늘어날수록 에스트로겐 활동이 증가하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방해하며 전립선이 커지는 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건강한 견과류니까 괜찮다고 믿으며 피칸을 드시는 60에서 70대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이 더 커지고 증상이 악화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시곤 합니다. 이때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때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믿는 음식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고요. 남성분들께 피칸 섭취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맛있고 고급스러운 식품으로 여겨지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지방 구성입니다. 다른 견과류와 달리 마카다미아는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식단에서 어느 정도의 포화지방은 괜찮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천천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심장이나 혈관뿐 아니라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며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산소와 영양 공급을 떨어뜨려 조직에 부담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 비대와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작은 양이라도 쉽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꾸준히 먹으면 체중과 특히 복부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부지방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어 에스트로겐 활동을 높이고 전립선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카다미아가 식단의 일상적인 일부였다면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전립선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카다미아가 예상 밖이었다면 다음 견과류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크기는 작고 종종 샐러드나 고급 요리에 사용되지만 전립선과 전신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잣입니다. 잣은 샐러드 토핑, 페스토 재료, 한식 고명 등으로 널리 쓰이며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잣을 세련되고 건강한 식재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알갱이 안에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오메가-6 지방산 비율입니다. 양이 적어 보여도 몸의 염증 균형을 기울이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전립선 내부에서 천천히 누적되며 조직을 자극해 빈뇨와 급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잣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자주 섭취했다면 전립선이 그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는 별표 피니 마우스 증후군, 파인 마우스 신드롬, 별표입니다. 일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으로 며칠 동안 입안에 금속성의 쓴맛이 남습니다. 이는 작은 것이지만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자극 반응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스트레스가 전립선 세포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매일 샐러드에 잣을 넣어 드셨습니다. 붉은 고기를 피하고 식물성 식단을 유지해 건강을 관리한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4-5번씩 깨어나야 했습니다. 식단을 분석한 결과 잣이 거의 매일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호두로 교체한 뒤 몇 달 후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 사례입니다. 따라서 잣은 고급스럽고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악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견과류는 더 풍부하고 크리미하며 종종 심장 건강에 좋은 고급 식품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전립선 건강과 관련해서는 마카다미아 너트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숨겨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고급스럽고 풍부한 맛으로 유명하며 버터 같은 식감은 화이트 초콜릿 마카다미아 쿠키나 고급 스낵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전립선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자주 선택되는 마카다미아 너트는 많은 남성들이 칩이나 과자보다 건강한 지방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풍부하고 고소해 계획보다 더 많이 먹기 쉽고 그 추가된 칼로리는 결국 몸 어딘가에 축적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대부분 뱃살로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뱃살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적으로도 활동적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는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를 증가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 균형이 흐트러지면 전립선이 약해지고 요도를 서서히 압박하며 커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70대 환자 한 분은 저녁마다 와인과 함께 마카다미아를 즐겼지만 밤에 4-5번씩 깨어나고 짧은 외출조차 화장실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카다미아를 중단하고 호두로 바꾸자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장실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편안함과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매력적인 마카다미아 너트라도 전립선 건강에는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남성들이 사교 모임에서 가볍게 즐기는 또 다른 견과류, 피스타치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가벼운 간식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비뇨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까는 재미와 바삭한 식감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칩보다 가볍고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해 피스타치오를 집에 두곤 합니다. 맛도 좋고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도 있어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신체 염증을 증가시키고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야뇨가 심해질 때 그 배경에는 이 염증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이 염증 반응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피스타치오에 프럭탄이라는 탄수화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부 남성에게 소화되기 어려워 장내에서 발효되며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합니다. 소화기관이 자극되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그 반응이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쳐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장 문제와 전립선 증상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피스타치오 섭취를 줄인 후 두 가지가 함께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작지만 여러 줌 먹기 쉬워 금방 수백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뱃살이 축적되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를 끊고 피스타치오로 대체했지만 여전히 밤마다 여러 번 깨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섭취량을 줄이자 비로소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피스타치오라도 생각보다 무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먹는 씨앗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식이나 샐러드 토핑으로 자주 사용되는 해바라기 씨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7. 해바라기 씨앗. 해바라기 씨앗은 가벼운 간식처럼 느껴지며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보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기존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의 가장 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과도한 오메가-6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요인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밤중에 여러 번 깨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증상으로 서서히 드러납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여러 번 먹는 습관이 이러한 악순환을 조용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씨앗은 산화되기 쉬워 장시간 방치되거나 구워지면 산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유 라디칼은 전립선 세포를 포함한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조직을 약화시키고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을 약하게 만들어 부기와 자극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한 트럭 운전사 한 분은 장거리 운전 중 졸음을 쫓기 위해 해바라기 씨를 항상 곁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단 음식을 피하니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주 여러 봉지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끊임없는 화장실 방문, 불안한 수면, 그리고 효과가 없다는 실망감이 쌓였습니다. 결국 해바라기 씨를 끊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자 몇 달 만에 마치 밤 시간이 되돌아온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익숙하고 편안한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전립선에는 분명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씨가 의외라고 느껴졌다면 다음 씨앗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과도한 섭취는 조용히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호박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박씨는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기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립선에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량 섭취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식물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양은 비뇨기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호박씨를 매일 먹거나 많은 양을 섭취하면 도움이 아닌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그 영향이 더욱 큽니다. 호박씨에는 피토스테롤이 풍부합니다. 피토스테롤은 일부 호르몬을 모방하는 식물성 성분입니다. 적당하면 이롭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시기의 남성에게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는 전립선 성장에 미세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씨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줌은 가벼워 보이지만 특히 볶거나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과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칼로리는 그대로 복부지방으로 이어지고 복부지방은 다시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려 더 많은 에스트로겐 활동을 유도합니다. 뱃살 증가와 높은 피토스테롤 섭취는 전립선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 환자 한 분은 호박씨가 자신의 약지라고 믿고 매일 먹었습니다. 그는 자연식이라 보충제가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여러 번 깨어나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섭취량을 줄여보자고 권유하자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몇 달 후 그는 밤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즉,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할 때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박씨는 장점이 있지만 과다 섭취는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에게는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씨가 이미 복잡하게 느껴졌다면 다음 씨앗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참깨는 자주 빵, 김밥, 볶음 요리 등에 자연스럽게 뿌려지지만 전립선에는 필요 없는 호르몬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깨는 크기가 작아서 크게 의식하기 어렵습니다. 햄버거 번 위에 올려져 있거나 볶음 요리에 들어가거나 김밥이나 반찬에 뿌려지거나 타히니로 갈아 딥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깨는 양이 작아도 호르몬 균형에 의외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은 남성에게는 이런 미세한 불균형이 전립선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깨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때로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도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남성에게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더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호르몬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가 늘어날수록 더 쉽게 붓고요도 주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나올 때 시간이 걸리며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참깨의 문제는 실제로 섭취량을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샐러드에 살짝 뿌리거나 빵에 바르거나 타히니처럼 갈아서 만든 소스 형태로 먹다 보면 금방 양이 늘어납니다.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이런 작은 노출이 반복되면서 전체 영향을 크게 만듭니다. 특히 호르몬 균형이 민감해지는 6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이러한 작은 양이 전립선을 다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환자는 마요네즈 대신 타히니 스프레드를 먹기 시작하면서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계속되는 화장실 방문 때문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다시 살펴보자 참깨 섭취량이 예상보다 많았고 양을 줄인 뒤에는 바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몇 달 후에는 밤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조절이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차이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깨는 작아 보이지만 전립선에는 필요하지 않은 호르몬 신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참깨가 걱정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견과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이 견과류는 종종 슈퍼푸드로 불리지만 과도하게 먹을 경우 전립선 건강에 해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풍부하고 고소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량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을 많이 포함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브라질너트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너트의 핵심 문제는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셀레늄은 적당할 때는 세포 보호, 면역력 강화,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과잉 섭취는 쉽게 독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 몇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여러 배 초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피로감, 탈모, 손톱 약화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호르몬이 불안정해지면 전립선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끼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라질너트를 과하게 섭취하면 전립선 기능이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는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만을 믿고 효과를 기대하며 매일 한 줌의 브라질너트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셀레늄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었고 계속되는 피로감과 함께 전립선 증상까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브라질너트 섭취량을 줄이자 변화는 명확했습니다. 에너지가 회복되었고 전립선 증상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풍부한 맛 때문에 과식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몇 개만 먹어도 식단에 상당한 칼로리가 추가되며 관리하지 않으면 이 칼로리가 복부 지방으로 이어져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전립선 확대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남성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기관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브라질너트가 특별하고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의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전립선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을 커지게 만들 수 있는 10가지 견과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론에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콩, 캐슈넛, 잣,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 호박씨, 참깨, 브라질너트까지 10가지 식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일부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은 더 민감해지고 호르몬 변화가 커지며 전립선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간식 때문에 밤마다 불편함을 겪고 화장실 방문이 늘어나며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몸의 반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은 이 견과류를 피하고 호두나 아몬드 등 전립선에 도움되는 다른 선택으로 바꿨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더 나은 수면, 줄어든 방해, 그리고 다시 찾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지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몸의 편안함과 균형을 회복하는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는 일은 인식에서 시작되고 실천으로 이어집니다.